안녕하세요, 주세입니다. 제가 벌써 채널 운영한 지 1년 반 정도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유튜브 한다고 시간 투자, 비용 투자 정말 많이 한 거에 비해서 유튜브 채널이 성과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구독자 수가 또 100명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물론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빨리 가는 만큼 부작용도 있다는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의 구독자 수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영상의 변화도 주려고 하고 있고요. 시청자분들과 소통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올라온 영상에 댓글이 벌써 이만큼이나 올라왔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리튬 2차 전지가 실체가 없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리튬이 2차 전지 원재료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마 이 리튬이라는 단순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실체가 없는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잘 이해한 거 맞나요? 예, 그래서 주식할 때 이런 테마주들 매매할 때는요. 이런 부분들 잘 따져보시고 매매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영상에서 이렇게 코멘트 한 번씩 해드리는 시간 잠깐씩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제목 보셨겠지만 제가 로봇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반등하면서 순환매가 지금 나오면서 종목들이 하나둘씩 올라오다 보니까요. 로봇 관련주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서 이 주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로봇 관련주들 영상은요. 제가 앞으로도 틈틈이 올려드릴 예정이라서 이 영상들 잘 체크하시고 또 로봇이라는 산업만 사실 강의를 하더라도 내용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영상 하나씩 만들 때마다 조금씩 곁들이식으로 필요한 내용들만 가지고 와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로봇 산업의 개요와 함께 대장주 분석까지 도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근 로봇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이유 뭘까요? 네, 센스 있으신 분들 여기 글씨 보이시죠?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인구 고령화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인구가 1%씩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출산율과 혼인율 모두 지난 20년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출산율은요, 지난해 0.8명 정도였었는데, 이대로면은 5년 뒤에 0.6명까지 가는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겨우 나을까 말까 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인건비 상승과 함께 인력난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특히 조선업종이 최근에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죠. 요즘에 MZ 세대들이 워라밸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조선업과 같은 이제 업종들은 외면받는 업종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박봉에다가 또 업무 강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기피 업종에 지금 해당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거는 조선업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관련 또 기사들을 첨부를 해왔는데요. 조선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분야까지도 지금 모두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요, 최근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공장은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자동화에 대한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상품에 대한 수요는 느는데 고령화 때문에 인건비 상승, 인력 부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 보니까 이 로봇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기술 혁신과 더불어서 인공지능도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로봇 가격 역시도 저렴해지고 있는 게 한몫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로봇 종류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도 해서 이제는 로봇 하면은 정확히 이게 로봇입니다 라고 그 로봇의 형태를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로봇이라고 하면은 그 휴머노이드를 생각할까요? 우리 어린이들은 또봇. 가정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로봇은 아무래도 로봇 청소기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식당에 가면은 서빙 로봇도 좀 종종 보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전통적인 로봇의 형태라고 한다면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가 로봇의 조상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상황을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은요, 넓은 의미의 로봇, 그리고 좁은 의미의 로봇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시면 왜 자율주행차가 로봇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도 그렇게 AI 기술이 접목해서 기계가 판단하기 때문에 로봇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차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동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로봇의 종류에 넣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죠.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제조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원하는 로봇은 거의 제조 로봇일 겁니다. 그런데 서비스 로봇을 보면요, 종류가 굉장히 많죠. 또 군사 쪽으로도 로봇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 로봇이요, 개인용, 전문 로봇으로 또다시 세분화가 됩니다. 하지만 혼용 가능한 로봇들이 많아서요, 서비스 로봇으로 함께 묶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의 종류는 정말 많고 용도도 다양한데요. 그래서 지금은 로봇 에브리웨어 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로봇 시장의 성장 속도도 굉장히 지금 가파른 지금 시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 로봇 시장의 경우에는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33조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도 넘어서게 되면요, 242조 수준까지 성장한다고 하니까 거의 7, 8배 정도의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앞서 분류했었던 넓은 의미의 로봇인 자율주행차, 드론 이런 것들 제외하고 서비스, 물류, 제조만 다룬 규모니까 사실 다 전부 다 자율주행차 뭐 드론까지 포함하게 된다면은 그 규모는 훨씬 더 크겠죠. 그러면은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만 따졌을 때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2030년 기준으로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82조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로봇 시장은 2025년도에 242조까지 성장을 하니까 로봇 시장이 더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런 시장을,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을 선점하면 선점할수록 향후에 규모의 경제를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국내 대기업들도 앞다퉈서 이런 로봇 시장에 뛰어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앞으로 로봇 시장은요, 서비스 로봇과 물류 로봇의 규모가 제조 로봇을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 기업을 만약에 투자하게 된다면 제조 로봇보다 서비스 로봇, 물류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다음은 로봇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국내 대기업 3군데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로봇 관련주들은 세부 테마가 삼성 로봇주, 현대 로봇주, LG 로봇주처럼 대기업들의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을 잘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해 초에는요, 삼성이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를 개설을 했었었는데 1년 만에 이 태스크포스를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이렇게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로봇, AI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로봇을 밀어보겠다는 거죠. 이 로봇에는요, 시스템 반도체부터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로봇 사업은 삼성전자의 기존 사업과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고요.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 아래에 있는 현대와 LG전자에 비해서는 로봇 사업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향후
M&A 등을 통해서 로봇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는 삼성 로봇 관련주라는 테마가 엮여 있기도 하죠. 이 현대차의 경우에는요, 앞서서 글로벌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무려 1조 원을 들여서 인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조 공장 내에서 사용할 물류 로봇뿐만 아니라 향후에 자율주행차 등에도 이러한 이제 로봇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의 경우에도 이미 2017년에서 2018년경에 국내 로봇 기업들을 연달아서 인수를 하기도 했었고요. 더 나아가서 글로벌 전기차 기업이죠. 테슬라 역시도 지난해 테슬라 봇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주요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뛰어든 만큼 이 로봇 산업이 성장기에 들어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로봇 테마는 현재 진행형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주요 이슈들이 다소 포진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3가지 정도만 뽑아봤는데요. 먼저 삼성 자산운용에서는 오는 15일에 로봇 ETF를 출시합니다. 이거는 지난 9월 달부터 나왔던 이슈였었는데요. 이달에 출시하는 것 같고요. 이 로봇 ETF 출시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기관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이 로봇 관련 정부 정책과 함께 투자 이슈도 계속해서 앞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 삼성 자산운용의 로봇 ETF 출시는요, 단발적으로 그냥 일회성 이벤트에 끝나는 게 아니라 로봇 관련주들의 수급의 시작점에 있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는 11월과 내년까지 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로봇 관련 정책이 발표될 경우 방향성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시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미 한국은 로봇 사용 측면에서는 글로벌 탑 수준을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을 더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로봇의 생산을 지원해주는 국산화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국산화 관련 정책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주식시장에는 관련주들의 이제 수급이 들어오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IRA, 이 로봇주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건데, 보통 이 IRA 법안과 관련해서 국내 자동차 제조기업들이 수혜를 본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 제조, 산업용 로봇이 쓰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하면서 생산 설비를 갖추는 과정에서 이 로봇들이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로봇 수요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들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쌤이 꼽은 로봇 대장주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로봇 대장주 공개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어떤 종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대장주.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레인보우의 로보틱스의 기술력은요, 이미 국내 탑을 넘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만든 로봇을 구글과 MIT에서 사갈 정도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기술력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국내 최초로 인간형 로봇 휴보를 개발을 했는데요. 여기서 또 주식시장에서 좋아하는 단어 나왔죠. 바로 이 국내 최초. 사진에서 보이는 첫 번째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15년도경에 세계 로봇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로봇이라고 하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로봇은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손님맞이용 도미 로봇으로 쓴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있는 로봇은요, 사족 보행 로봇인데요. 이 기술력으로 지난 8월에는 현대 로템과 대테러 작전용 보행 로봇 개발에도 함께 하게 되었다고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력 사업을 보자면 여기 앞서 보이는 두 개의 이런 인간형 로봇을 보통 주문 생산하는 게 주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인간형 로봇에 대한 누적 판매 대수는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개발한 산업용 협동 로봇은요, 출시하자마자 국내 협동 로봇 시장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협동 로봇은 뭐냐, 앞에 있는 인간 로봇 같은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첨부를 해왔는데, 이 협동 로봇은요,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말하고요. 용접은 물론이거니와 이 칵테일 제조와 같은 섬세한 작업도 가능한 그런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개발한 협동 로봇인 치킨 로봇인데요. 이렇게 사람을 대신해서 치킨을 튀겨주는 역할을 협동 로봇이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여주고 거기다 플러스로 작업자의 안정성까지 이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협동 로봇이 한다는 얘기죠. 최근에는 이처럼 기존의 산업용 로봇에서 협동 로봇으로 이동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높은 기술력과 또 낮은 원가율로 협동 로봇 시장에서도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전망은 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로봇 산업에서 제조 로봇보다 서비스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향후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협동 로봇이 그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MIT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산업용 로봇만을 사용했을 때보다 사람과 협동 로봇이 같이 작업할 경우에 생산성이 최대 85% 정도 상향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활용처는 대부분 그냥 공장과 같은 제조 기업들 뿐이겠지만, 협동 로봇의 경우는요, 푸드, 의료, 서비스 등등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이처럼 협동 로봇의 산업 전망이 밝기 때문에 나중에 협동 로봇과 관련된 그런 영상들 따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요, 제가 더 자세히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하시고 나중에 영상 올라오게 되면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 202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가시적인 그런 흐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2020년 지금 기점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이 드디어 흑자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쌤이 실적 볼 때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모멘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올해 내내 안정적인 흑자 턴어라운드를 보여줬고요. 2023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한 협동 로봇의 생산 능력도 기존 800대 정도에서 3000대 수준까지 증가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실적 반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해외 고객사 매출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북미, 유럽 시장을 타겟하게 된다면 실적은 향후 비약적으로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기술적인 분석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 일봉상 흐름을 보시면 9월달 이후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국내 증시가 다 같이 빠진 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진 거면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올해 시장 내내 빠졌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굉장히 방어를 잘해준 편에 속하죠. 올 상반기까지 횡보세 거치다가 7, 8, 9월 달까지 가파르게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하락장에서도 정말 잘 버텨준, 방어를 잘해준 그런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월봉상 이제 움직임을 보시면 주봉상 지금 20주선 파란색 심리선,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만 잘 지켜준다면은 다시금 딛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눌림목 이후에 반등을 주려는 구간이기 때문에 20주선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우상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에 성공한다 한다면은 이전 매물대 구간인 36,000에서 37,000원 구간까지는 그대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주쌤 뭐라 그랬나요? 내년에 로봇
정책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러면은 전고점 돌파 가능성까지도 엿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월봉상의 추세를 보시면 단기 이평선 추세를 지금 현재 잘 타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월봉상의 큰 추세상으로 봤을 때도 단기 추세 잘 지켜준다면은 그대로 지금 눌림목 이후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에 추가적으로 성공하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추세상 우상향 추세에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어떻게 잡느냐? 손절가는 20주선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네, 오늘 영상은요, 주쌤이 자료조사부터 정리하고 PPT 만드는 데까지만 이틀이 걸렸고요. 그리고 중간에 자료가 다 날아가는 바람에 다시 만들어야 했던, 나름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영상입니다. 주쌤의 노고, 위로 겸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요, 제가 멤버십에서도 틈틈이 도와드리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로봇 관련주 중에서 급등주 공략도 들어간 종목도 있습니다. 하루에 4,000원 커피값으로 주쌤과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요,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오전 장중방송 통해서 소통하시면서 함께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내에 가입하기 버튼 있으니까요. 쉽게 가입 가능합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